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계동 첫 재건축 AB 진단 통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10월 집값 대폭등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서울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서울이 뭐 추석 이후부터 폭락한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폭락이요? 아휴, 뭐 오겠습니까? 예? 양도세 완화, 규제 완화하면 폭락 옵니다. 폭락은 아니고 하락은 오겠죠. 3기 신도시요? 오면 서울에 입지 안 좋은 데는 빠지죠. 빠질 겁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강남은 늘 그렇다시피 예전에도 그랬고요.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저기 어디야 판교가 3만 세대가 때려 박을 때 그때 강남 집값 떨어졌죠. 근데 앞으로 입지 좋은 곳에 그런 신도시 규모가 들어서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를 너무 미친 듯이 완화를 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장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강남에도 집값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재건축이요. 그런 거 시원시원하게 시켜주세요. 제초안요? 없애세요. 제초안 그거 해가지고 뭐 투기꾼 잡습니까? 예? 재건축이, 강남 재건축이 30억 가까이 하는데 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공무원이 내가 그 집을 사든 말든 그걸 간섭하는 것부터가 공산주의인데요.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만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참, 저희 친척 모임을 추석 때 몇 명이서 벌초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한테, 다 형들이에요. 형들이 저한테, 만약에 정권 바뀌면 네 방송 사람들 많이 안 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들께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정권 바뀌면 집값이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왜? 규제가 완화되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규제 완화되면요, 여러분들,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되면요, 제 생각은 소폭 하락은 있을 겁니다. 하락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가 특히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락이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집값 폭락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시장의 상황인 거예요. 시장의 반응인 겁니다. 네. 자, 다모치아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모치아님께서 집이 5채가 있어요. 근데 조정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중과 때문에 80몇 프로 내기가 아까우니까 집을 못 팔고 있잖아요. 근데 중과 다 폐지? 지금 팔면은 양도세 내가 80%까지 감면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팔죠. 집 판다니까요. 예. 집을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혼돈의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죠. 왜 그러냐? 지금은요, 가뜩이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잖아요.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아주 쉽단 말이죠. 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고, 이 사람아, 집 팔려는 사람 더 줄었어요. 집 팔려는 사람 더 줄었다고요. 아니,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수요가 주는 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집을 실제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중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차기 정권 딱 됐습니다. 2022년 5월에 딱 국민의힘당 대통령이 딱 등장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팬들 죄송해요. 뭐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 네. 부동산에서, 시장에서 가정을 해야지. 가정 안 하고 어떤 재미로 삽니까? 네. 이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 5월에 딱 되는 겁니다. 돼가지고 규제 완화 하는데, 지금부터 딱 1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 90% 감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6개월이 지날 때마다, 2023년 5월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양도세 감면율은 20%씩 떨어진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당연히 매물 던지죠. 어떻게 합니까? 예? 매물 던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양도세는 2024년까지 감면율을 40%를 한다. 그러잖아요. 작살납니다. 그냥 시장이 그냥 안정화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 될까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는 일단 없는 일로 하고, 만약에 당신이 이전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5% 이하를 동결 또는 5% 이상으로 할인을 해줬을 때,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시켜 줄게 하잖아요. 그냥 미쳐가는 겁니다. 자, 전세금 20% 합산 20%를 깎아주는 사람에게 당신 재산세랑 종부세 50% 감면해 줄게 하잖아요. 그냥 시장이요, 혼돈의 서클이에요. 그냥 혼돈의 사이클이라니까. 혼돈의 사이클. 이거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예? 이렇게 양도세든 규제를 완화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 하락론자들께서 민주당을 떠난다는 겁니다. 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금 중계동 재건축을 이야기 해드리는데요, 서울은요 아무튼 간에 오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 변곡점은 규제 완화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 서울에 등기 하나 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저기 누구야, 뭐 부동산 상승론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믿고 난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더 좋은 매물 더 많이 나옵니다. 예? 하락이 왔을 때 또 더 많이 나와요. 그때를 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집을 팔고 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서울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에라 형님께서 양도세 95% 떼지잖아요. 그만 아무도 안 팔아요. 아무도 안 팝니다. 네. 그게 아무도 안 팔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 전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집결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아니고요. 횃불 들어요. 횃불. 예? 횃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직결해가지고요. 예? 불태워버리자 이럽니다.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감. 그런 거는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으로 내가 이거를 만져서 뒤틀어서 죽이겠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몽둥이로 다 때려 패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 주인이 서울을 한 채 들고 있잖아요. 들고 계시는데, 저는요 서울에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진입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왜? 서울에 거주 안 하잖아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 투자예요. 사이클 투자. 앞으로 하락이 올 지역, 저는 거기를 지금 주구장창 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가 자산을 또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정리를 하고요. 또 갑니다. 갑니다. 사이클로 떨어지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모치아님께서 지금 강남 30억 2주택 보유자 보유세가 2억이던데 혜택을 주면 강남부터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는 없을 일, 그쵸? 이번 정부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집을 1년에 팔면은 종부세 냈던 거 2년치 돌려줄게 이러면 팔까요? 안 팔까요? 다모치아님, 치아님 바로 팔죠. 이거 천문학적인 세금 들여가지고 저기 동탄에 14평짜리 쓰레기 같은 행복주택 지어봤자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종부세 환급해줄게 이러잖아요. 다 팝니다. 판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매물을 1년 안에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 바로 해줄게 이러잖아요. 이 부자들께서 또 돈 냄새 얼마나 잘 맡습니까? 30억짜리 10억 전세자금 대출 해줄게. 대신에 이자를 2%로 해줄게 이러잖아요. 2% 해주는 것도 그냥 은행 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행한테 동참해라, 니네 법인세 깎아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강남 집값 안정되는 거예요. 그쵸? 종부세 돌려주는 거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절대라는 건 없고요. 이렇게라고 해서도 집값을 잡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압구정 날라리님, 만약에 본인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또는 뭐 아리팍 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예, 50억짜리 들고 있는데 종부세가 1년에 뭐 2, 3억씩 나와요. 예, 그래서 종부세 두드리고 맞은지 2년 돼가지고 6억을 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까지 집 팔고 3년 동안 집 안 사면은 종부세 네가 냈던 거 다 돌려줄게. 이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다시 6억이 들어오는데 예? 팔죠. 안 팝니까? 예. 그렇죠. 공동부유 여기 공산당이에요? 여기가 뭐 사회주의입니까? 중국이에요? 공동부유게? 예? 말이 힘들죠. 예. 네, 써니님 반갑습니다. 육아가 힘드신가요? 아 진짜 육아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써니님. 네. 고생이 참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마치도록 하고요. 10분만 제가 Q&A를 받고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Q&A를 짧고 일목요연하게 하세요. 네.